부모님 생존시는 정성껏 공양하고 돌아가시면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춘추 전국시대 공자의 당시에 있어서의 효라고 전제하고 하기편 11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자왈 부재친기지 부몰 관기행 3년 무계어 부지도 가의 효의. 즉 여기에서는 재와 지, 몰과 행, 이게 대비되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아버지의 뜻, 사람들은 이 글을 자식들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잘 관찰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위를 해야 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와 반대되는 표현이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살아계실 때의 행적을 되살펴서 생존시의 행적을 살펴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바로 효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3년 동안 무계어지도, 동사가 세죠. 개정된다 아니다 바꾸지 않는다. 어는 목적어를 제시하는 전치사죠. 그래서 부모님의 부모님의 원칙이나 부모님의 원칙이나 방식 이런 것을 3년 동안 바꾸지 않아야, 그래서 가의, 그래야만 효가 된다. 우리는 총절서니까 피어로 대신하는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부모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관찰하여, 아버지의 뜻을 관찰하여 그 뜻을 따르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행적을 관찰하여 그 행적을 따르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은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나 또는 원칙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부모님의 도를 바꾸지 않는다 라는 조건적이죠. 이후 이렇게 이것을 바꾸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그게 효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과의 효의 효, 이것이 말하자면 판단문이고, 주절로서 판단문이고, 이 3년 무계어 부지도 의사항은 2% 나타내는, 말하자면 효의 전제 조건을 표시하는 조건적이겠죠. 그래서 구칠의 도를 3년 동안 바꾸지 않으면은 이것이 효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부 이랬습니다. 부. 왜 부만 언급했느냐?
문화는 가족 질서의 중심에서 특히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모든 것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예기나 효경에서도 효는 1차적으로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를 중심으로 관계 설정을 해서 1차적인 효의 대상을 아버지로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나 부라는 이 개념은 사실 부모 모두를 대표하는, 그래서 부모가 생존해 계실 때는 부모님의 뜻을 관찰해서 그 뜻을 받으려고, 부모님의 돌아가셨을 때는 부모님의 행위를 그 부모님의 행적을 관찰해서 그것을 따르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대에서는 이것을 부를 단지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부모 모두를 표현해서 대표하는 존재로 확장 해석해서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부모님의 도를 바꾸지 않아야 할 거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는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이거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부모의 도리를 섣불리 바꾸는 것은 불충, 효가 아니고 문해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3년간 고치지 않는다. 요는 단순한 고치지 않는 그대로의 생긴 모습 그대로의 보존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숙고의 시간으로 부모님의 삶과 가르침을 충분히 내면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부모님의 도를, 부모님의 원칙이나 방식을 맹목적 계승이 아닌 정서적 공감과 비판적 계승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멀다고 표현하는 AI 시대에서 3년간 부모의 도를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이 사실을 부모님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긴편 12장은 예를 시행할 때는 사람들을 화목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일면과 사람들로 하여금 위계의 질서를 엄격하게 따르고 지키게 한다는 양면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유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지용이라고 해서 이제 한자 먼저 분석을 해보면 이 예는 예절을 의미하죠. 지는 주격조사, 뭐뭐의 용어는 쓰임. 그러니까 예가 쓰이는다는 얘기는 예를 시행한다는 얘기죠. 화는 바로 조화를 의미하고 기하 조화를 기하게
그래 여기가 이런 얘기고, 여기서 소남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남이라는 얘기는 제가 천성기복 설명할 때 주라의 건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공자가 주나라의 건국에 참여했던 문왕과 무왕과 주공 등을 가장 존경했으므로 그 점을 미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때 설명했습니다. 이때도 선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왕으로 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왕은 논어에서, 즉 공자가 말하는 선왕은 바로 주의 건국을 뒤에서 완성시켰던 문왕, 그리고 건국을 실제로 행했던 무왕, 그리고 무왕의 동생인 무반공, 주공, 이러한 사람들, 더 확대해서는 요술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도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 당시의 정치,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사회 질서. 이 선왕의, 즉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문왕과 무왕과 주공, 더 올라가면 요선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서는 여기까지 공자는 확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일이, 사는 지시대를 들어서 앞문장 전부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 앞절 전부, 이것이 아름답게 되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적은 일이나 대소,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것에서부터 유리한다. 이것은 바로 지시대들로서 예절 중 조화를 위주로 하는, 조화를 더 중시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소불행이라는 얘기는, 소는 불완전 명사로서 뒤에 공사가 와서 완성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소문 할 때 들을문, 들은 바, 이게 소문이 되듯이 여기에서도 행하는 것, 즉 불이 부정이 나오니까 행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수로목조에서 있는데 뭐가 있냐? 행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은 지화, 이화, 술목, 알과 뭘, 조화를 알고, 그리고 조화롭게 하면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불이 예절지는 예로서 그것은 조화만을 위주로 한 일을 절제하지 않으면 역불가, 역시 불가, 행이 아니다, 그런 것은 행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축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유장은 말하기를 예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화를 귀하게 여긴다.
예절 실행에 있어서 조화를 더 기하게 되는데 선왕지도에서 아까에 대한 문왕, 무왕, 주공, 요선까지의 정치 질서에서는 바로 화를, 주화를 중시했던 그런 정치 질서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안문양 정부를 만든 지시된 현상이니까 이런 선왕의 도를 아름답게 여겼다. 그래서 이 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화를 중시하는 그런 예.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이 이 중화를 중시하는 예에서부터 나오게 하면은 있다 뭐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화만 의존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화를 알고 중화를 따르게 예로서 그 중화를 의존한 예를 조절하지 않으면 역시 불가하다, 아니다. 그런 것은 실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요약하면 조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예의 본뜻이지만 예로서 조화를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약정리하면 예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예 성황들의 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 예의 실행의 조화를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모두 이와 같은 조화 중심의 예만 따른다면 어떤 것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예를 알고 조화를 알고 조화만을 따르게 되면 안 되니까 바로 예로서 그 조화의 예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조절하지 못하면 예가 실행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 현대적 해석으로 이거를 다시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말한 이런 말씀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화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화합은 중요하지만 원칙 없는 화합은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나 조직체에서 누울 없이 어떤 규칙 없이 그냥 잘 지내기만 하면 혼란이나 부정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 조절은 무조건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의 기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